자, 역함수 볼 건데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될 건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일단 역함수가 뭔지 알아야지. 역함수라는 게 느낌이 주는 거는 거꾸로라는 느낌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어떤 함수 f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2, 3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A, B, C 이렇게 함수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제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2건 얘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B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써놓으면 F1이라는 놈은 뭐랑 대응이 되는 거예요? A랑 대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2라는 놈은 어디로? C로 대응이 되는 거고 F3이라는 녀석은 B로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인버스 즉 역함수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사람하고 화살을 받는 입장이 서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A를 1이라고 대응시키고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2를 내주고 B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3에다가 주는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하나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죠. 이렇게 만들어준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역함수라고 해요. 기호상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F의 마이너스 1승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라는 함수는 아까 F의 함수의 이렇게 정방향으로 화살표로 갔던 걸 거꾸로 돌려놓는 느낌인 거잖아. 그러면 F 인버스의 A 구하세요 하면 뭐라고 하면 돼?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F 인버스의 뭘 구하라고 하면? B를 구하라고 하면 3이라고 대응시키면 될 거고 F 인버스라는 놈에 대해서 뭐를? C를 대응시키세요 하면 뭐가 되는 거겠어? 2를 이렇게 딱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논리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로 개발되어 있는 게 되게 많고 다양한 방식 문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성질도 조금 많이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은 들죠. 이게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놈이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돼? 화살표를 한 방만 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함수는 기본적으로 화살 쏘는 사람은 한 방만 쏴야 돼. 그리고 화살 안 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함수를 처음에 정의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면 1, 2, 3이 있고 여기도 A, B, C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간 거야. 3은 화살을 쏴야만 해요. 안 쏘면 안 되잖아. 그러겠지? 두 번째, 뭐 하면 안 돼?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의 화살을 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함수를 딱 셋업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화살에 들어가 버린 거야. 화살, 이거는 함수는 되죠? 이건 분명히 함수입니다. 그죠? F1은 A고 F2도 C, F3도 C인 함수거든요. 자, 이 녀석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봐. F 인버스가 되는 거잖아. F 인버스 A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뭐를 얘기하라고 하면? B부터 얘기해 볼까요? B. 이런 망할. 화살 맞지 못했기 때문에 역으로 화살을 쏘라고 했을 때 반대로 너한테 화살을 쏜 놈한테 화살을 다시 돌려줘! 라고 할 때 돌려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뭐를 구해봐도 C를 구해봐도 얘는 뭐가 돼요? 결정할 수 있나요? 두 방을 맞았잖아 화살표를. 그래서 화살 두 방을 맞았어. 2한테 줘야 되나? 3한테 줘야 되나? 조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네. B와 같은 현상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C와 같은 현상도 발생하면 안 돼. 이 말을 말로 바꿔볼까? 이 원래 공역에 존재하는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은 화살을 안 맞아도 안 돼. 화살을 안 맞은 놈은 돌려줄 수도 없으니까. 화살을 안 맞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화살을 안 맞은 놈도 없어야 되고 화살을 몇 방 맞은 놈도 없어야 돼. 2방 이상 맞은 놈도 없어야 돼. 그지?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화살을 맞는 놈도 정확하게 한 발을 맞아야만 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안 맞은 놈이 있어도 된다? 그거는 뭐였지? 1대1 함수였고 안 맞은 놈도 없고 2방 맞은 놈도 없고 모두 한 방만 맞았어. 그게 1대1 함수였고 안 맞은 놈도 없어야 돼. 1대1 대응이었다고. 그러면 이 역함수라는 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이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있는데 이런 상황 예를 들어 가정해보자. 1, 2, 3 있고 y의 공용을 살폈더니 여기가 a, b, c, d 이런 4개가 있는 거야. 이건 어차피 뭐가 없겠니? 어차피 얘는 역함수는 없어. 왜냐면 일단 한 방씩 맞아놓고 보면 하나가 무조건 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1대1 대응의 조건 중에 하나인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함수인 1대1 대응이라는 경우에만 뭐를 정의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역함수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이 역함수 끝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자, 첫 번째, 역함수의 존재.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네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뭐로 결정이 된다고? 너가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고.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1번 역함수가 있으려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얘기할게요. 나 오늘 글씨 왜 이렇게 대충 쓰지? 몰라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역함수의 조건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그렇지, 1대1 대응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야, 근데 1대1 대응은 촌스러운 한국말이 왜 촌스러워? 글씨잖아. 한국말처럼 세련된 언어가.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한국말이 얼마나 세련된 언어인지.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거를 기호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x1하고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요. 요게 1대1을 수학적 기호로 표시한 거라고. 명제로. 오케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가 달라요. 요 말이 무슨 말이다?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라 그랬어. 엄밀히 얘기하면 1대1 함수. 사실은 1대1 함수. 원래 여기다가 뭐까지 포함시켜줘야 돼? 정의역하고 원소의 개수 뭐가 있어야 돼? 똑같다. 정의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뒤에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정의역을 x라고 했을 때 nx하고 공역을 y라고 하면 ny 이렇게 써주는 게 여기 반드시 필요해. 여기 뭐 정의역, 여기 뭐 공역. 요 말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1을 얘기할 때 쓰는 기호를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겠어요? 자, 이거 명제잖아. x1하고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녀석하고 똑같은 명제 있잖아. 대우. 그러면 뭐가 있어 또? fx1과 fx2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x1과 x2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딱 생깁니다. 괜찮겠어요?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다. 1대1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다음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하고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하고 여해하고 얘하고는 같은 표현이다. 단 수학적 기호로 표시할 때는 뭐라는 얘기가 추가돼야 된다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즉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인데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하고 연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좀 오바예요. 근데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끊어져 있지 않아요. 함수가 끊긴 부분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이라고 말해요. 요거는 어차피 언제도 계속해서 배울 거니까 수투 가서도 계속 배우실 예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연속이란 말은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야. 이렇게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돼요. 1대1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가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중간에 증가를 멈추고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 순간 뭐가 깨져요? 그렇지, 1대1이 깨져버려요. 왜?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뭐가 생기는 거야?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x가 두 방만 내려있죠. 그러니까 x 두 개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같아지니까 1대1이 깨져버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던 놈이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1대1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가던 놈이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1대1이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다, 즉 연속이라는 가정만 존재한다면 그 함수는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해서 증가만 해야 돼요. 한 번 감소하면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중간에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케이? 두 번째, 뭐가 바뀌면 안 된다? 증가 감소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합시다. 외울 것까지 아닙니다. 외우긴 외워야 되지만 막 써놓고 나중에 다시 보고 할 만한 대단한 내용 아니에요. 상식적이잖아요. 올라오면 꺾여? 그럼 이미 1대1 깨져. 그러면 역함수 없어. 역함수는 1대1이어야 돼. 근데 증가함수가 바뀌면 1대1이 깨져. 그럼 역함수 없어. 근데 연속인 함수가 예를 들어서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가 역함수를 가져요 하면 너 이 새끼는 뭐가 바뀌면 안 되겠구나. 증가함수가 바뀌면 안 되겠구나. 그럼 위치함수 역함수가 있겠니 없겠니? 위치함수 역함수가 없지. 왜? 위치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하니까? 꼭지점에서 증가하고 감소가 한번 딱 바뀌잖아. 그러니까 걔는 역함수가 없겠죠. 위치함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더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그냥 외우세요. 미분 가능이라면 선생님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데요? 그냥 주구장창 반복해놓으면 나중에 다 도움되더라고. 오케이? 그냥 그런 말 있나 보다 해. 미분 가능이라면 뭐가 바뀌지 않냐면 도함수도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런 말이 있다는 거 그냥 기억해놔. 나중에 자동으로 외워지게 할 테니까. 알았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자, 똑같은 말이 졸라게 많은 거야.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이에요. 증가감수가 변하지 않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는 다 똑같은 소리야 그냥. 알겠지? 단 요 두 가지 노란색은 연속일 때 증가감수가 바뀌지 않다. 그럼 연속이 아니라면 증가감수가 바뀌어도 1대1 대응 될 수 있다는 소리겠네.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지금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면 뭐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수학 트롤 현재 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음에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다시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증가감수 안 바뀌어, 도함수 부호 안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1대1 대응의 수학적인 표현이 있는 거잖아. 그치? 사실 증가감수에 대해서 수학적 표현도 있어요. 요런 거. 예를 들면 x1이 x2보다 크면 fx1은 fx2보다 커요. 요게 무슨 소리일까? 얘가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즉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요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x2인데 뭐가 되면 fx2하고 fx1하고 fx2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일까?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지. x를 키웠더니 독립변수인 x를 키워놨더니 함수값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이건 감소하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봐봐봐. 다시 졸라게 반복하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이에요. 증가함수 안 바뀌어요. 도함수 부호가 안 바뀌어요. 됐죠? 그때 1대1 대응의 수학적 표현은 이래요. 증가함수의 수학적 표현은 이래요. 이게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겠지. 괜찮아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웨이 형태. 요거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크게 봤을 때 개념상으로 중요한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의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렇게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른 문제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함수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들에서.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증가함수가 명백히 중간에 한번 뒤바뀌는데 얘가 뭐예요? 1대1이에요. 그런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독특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함수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아주 독특한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얘는 일단 무슨 함수가 아닐까요? 연속 함수가 아닐 거예요. 연속이 아니에요. 왜? 연속이란 말은 쉬운 말로 여러분이 연속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우기 전에 연속이라는 의미는 끊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랬잖아. 얘는 뭐 되어 있어? 함수가 끊겨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요 구간만, 요 부분만 살펴보자면 함수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 부분에서 x를 키우면 y가 줄어들어 버리죠. 여기 다시 늘어나죠.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가 다시 증가하는 아주 독특한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대1 만들 수 있어요. 흔히 함수를 내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빗금을 치고 채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 놓으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x값이 여기일 때 함수값은 얘란 뜻이겠죠. 여기는 점이 안 채워져 있고 여기 점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럼 얘 1대1이죠. 완벽한 1대1이죠. 왜? 이렇게 봐도 하나씩밖에 안 걸리죠. 이렇게 봐도 하나씩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대1 대응만 잡을 때에서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똑같으니까.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생겼다면 얘는 명백히 1대1이에요.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뭐도 있을 거예요. 역함수도 있을 거예요, 얘는. 근데 증가함수가 바뀌고 있죠. 아주 독특한 형태이면서, 그러니까 독특하면서도 1대1이면서 역함수도 존재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억지스럽잖아요. 함수 모양 자체가. 그래서 예전 같은 잘 안 나왔을 법한 문제는 등장을 해버린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1대1이 만들어지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봐봐. 내가 여기서 있잖아. 요 점 하나만 바꿔도 1대1 깨져. 이 1대1 깨졌지. 왜? 여기서 두 개 걸려버리잖아. 점 하나 바뀌면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칠했다? 이건 함수도 아니야. 왜? 이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어디에도 걸리는 놈이 없잖아. 그럼 얘는 이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는 함수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1대1이 깨지기도 하고 1대1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식으로 바뀌어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되게 독특한 함수로서 모양이 등장하고 있고 등장한 적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1대 역함수의 존재 조건.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역함수의 성질인데 역함수의 성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요? 그렇지. 약간 예를 들어봐봐. 아까 함수에서 F1이 뭐일 때? A일 때 F 인버스의 A는 뭐랬어요? 1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하나의 함수거든요. 맞아요? 이 녀석에다 역함수 다시 걸어버리면 1 집어넣으면 4이 나와야죠. 그럼 원래 함수가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은 뭐다? 역함수를 한바탕 중첩시켜버려요. 연달아서 해버리면 이건 뭘로 돌아간다? 원래 함수였던 애로 돌아간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컨셉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어떤 함수가 f의 합성의 g의 전체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가? 오케이? f 합성 g, g에다가 합성, 요 우리 어떻게 배웠니? x에다가 예를 들어서 y를 걸고, 뭘 걸고, z를 걸고, 그래서 이렇게 g를 찍고, 이렇게 뭘 찍었을 때, f를 찍었을 때 우리는 f 합성 g라고 부른다고. 여기서 뭘 타고, g 타고 여기로 갔다가 f 타고 여기로 가는 요 함수를 한 방에 보여주는 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렇게 된 녀석을 보여주는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 함수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이 f 합성 g에다가 통째로 역함수 이렇게 딱 걸어버린 거야.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가야 돼? 잘 봐. 저기다 역함수를 걸었으면 얘가 얘로 가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방금 합성 함수는 얘잖아. 그렇지? 얘에다가 역함수를 걸면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타고 가는 순서를 봐봐. 뭐부터 타야 돼? F의 거꾸로부터 타야지. 요렇게 타고 요렇게 타고 가야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즉 아까는 G 타고 F 타고를 합성해서 그러니까 F 합성 G라는 놈은 G를 타고 갔다가 F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이 새끼 역을 걸어버리면 뭐의 역함수부터 타야 되는 거야? F의 역함수부터 타야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 합성 G라는 놈을 역함수를 거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순서가 뒤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G의 역함수의 합성에 F의 역함수하고 같다고. 이걸 보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래.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눠져서 들어갈 때 가운데 있는 안에 있는 뭐가 합분수의 순서가 뭐하더라? 뒤바뀌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뭐다? 드모르간의 법칙.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세 번째. 자, F라는 놈하고 F의 역함수라는 놈하고를 합성을 해볼 테야. 반대부터 해볼까? 이론상으로는 반대가 더 편할 테니까 F의 인버스라는 놈하고 F라는 놈하고 이렇게 합성을 한 놈은 얘는 뭘까? 이거예요. 봐봐.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녀석은 아닙니다.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Y가 있어. 여기가 있던 숫자가 있고 이렇게 딱 있어. 그지? 저거는 뭘 먼저 타야 돼? F 먼저 타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야. 그래놓고 F 인버스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잖아.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어디로 돌아가 버려?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자기 자신으로.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 함수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x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뭐가 다시 나오는 녀석이야. 그렇지. x로 다시 돌아 나오는 녀석이야. 우리가 함수에다가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x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녀석은 무슨 함수라고 했지? 항등함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함수 f하고 그 녀석의 역함수인 f 인버스를 합성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야? 항등함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오키도키? 아, 좋습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뭐도 같다. 이건 뭐 차이 없겠죠? 봐봐, 아까 그 상황에서 역함수부터 타고 다시 원래 함수 가고 그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항등함수다. 그래서 이 둘은 항등함수. 그럼 세 가지 얘기해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다 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다가 역함수를 걸 때는 순서 뒤바꿔야 된다. 됐지? 세 번째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근데 항등함수를 뭐라고도 하니까 i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ix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함수의 성질 세 번째입니다. 역함수의 성질에서는요, 요거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십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구하기인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역함수 구하기를 순서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나중에 미분을 하실 때도 그렇고 역함수 미분을 하실 때도 그렇고 되게 유용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x,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라는 게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가 뭐가 있는 거야? fx라는 식이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 그치? 주어진 식을 요 식을 x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한 후에 x 자리에다가 y를 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넣어서 정리해주면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소리냐면 1번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1번 순서야. 1 뭐부터 한다? x 자리에 뭐 돼? y 돼. 그리고 y 자리에 뭐 돼? 그렇지. 이게 첫 번째예요. 괜찮아요? 사실상 역함수는 여기서 끝나요. 사실상 역함수는 여기서 이미 구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음함수라는 컨셉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에 빼기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뭘 했어요? 일단 뭐만 하면 끝난 거다 원래. y 자리에다가 x를 넣고 x 자리에다가 뭘 넣어? y를 넣으면 이렇게 식이 딱 만들어지겠지.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역함수라고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는 뭐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배웠어. y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배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실제 이것만 봐도 여러분 y는 어쩌고 저쩌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정리 안 되죠 지금. 그죠? 뭐 세제곱근을 쓴다 그래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 시험을 보는데 좀 이따 한번 그런 비슷한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이렇게 딱 정답을 써놨어. 정답입니다. 선생님 뭐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뭔지 예쁘게 정리하라냐고. 구하라 했지. 예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2단계에서 뭐가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역함수 이미 구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뭘 해주는 게 좋아요?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죠. 굳이 선생님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를 시간이 없으면 아까 그렇게 그냥 써놓고 답 제출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도 받아야지. 문제점수라도 받아야지. 서술형이라면.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봐봐. 생각해보면 x는 y로 바뀌는 거고 y는 x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정의역과 치역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체인지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치역이었던 놈이 역함수에서 뭘로 뒤바뀌어야 돼요? 정의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정의역 세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는? 치역이 뭘로 바뀌는 거야?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확인하시고 정의역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요걸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어차피 일반적으로 정의역이나 치역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다. 공역은 실수 전체 범위를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역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제시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의역이 됐든,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치역이 다른 거야. 막 이래버리면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면서 정의역에 대한 제약 조건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꼭 뭘 해주셔야 된다고? 정의역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야 감점을 안 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걸 봤고요. 봐봐. 마지막으로 한번 봐봐봐. 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도형의 이동을 아직 안 배우셨죠? 도형의 이동을 아직 안 배워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x 자리에다가 y를 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넣는 이러한 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대칭? 무슨 대칭? 뭐의 대칭? y는 x에 대해 y 콜 x의 대칭입니다. 이거. 대칭 이동을 배우셨다면 y 콜 x의 대칭 시켜야 돼. 어떤 도형을 또는 점을 y 콜 x의 대칭 이동 시키세요 하면 y 자리에다가 x를 넣어주고 x 자리에다가 y를 넣어줍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y 콜 x의 대칭 이동 시켰다고 해요.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주어진 함수를 y 콜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구해봤더니 요렇게 생긴 거야. 요게 fx였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의 대칭 이동시킨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 구하기. 됐죠?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 개념은 원함수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원래 원함수라는 말은 없는데 역함수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원함수라고 할게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1번. 첫 번째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렸었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오케이? 1대1이죠. 증가함수 안 바뀌었으니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거는 뭐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다? y는 x 그렇지. y 콜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니? 엄마 어떻게 생겼냐? 올라가는 식 그렇지. 이렇게 생겨야지. 요걸 축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잖아. 그지? 얘를 축으로 이렇게 딱 접어서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괜찮니? 이렇게 되면 야 얘가 원래 함수잖아. 얘가 뭐야? 역함수잖아. 둘이 만나는 점 생각해봐. 어디에서 만나고 있니? 둘 다 여기하고 만나고 있잖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 점의 특징이 뭐니? 어디 위에 있니 지금? y는 x 그렇지. y는 x라고 하는 어디 위에 존재하는 거야? 방금 말한 대칭 축 위에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런 말을 쓸게요. 일반적으로 y 콜 x 위에 존재한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보통의 경우에는 방금 표시한 것처럼 어디 위에 존재할 거야? y는 x라는 점 위에 존재할 거야. 따라오고 있니? 야 그러면 원래 함수를 알아.
역함수하고 교점을 찾으래. 그럼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 있을까? 뭐하고 이 교점 찾으래? Y는 X. 그렇지. Y는 X하고 교점 찾으면 돼.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저 쌍놈이 일반적이라는 말이 찝찝하지? 아닌 새끼도 있다는 얘기잖아. 아닌 새끼도 있다고. 그 녀석이 문제인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요게 진짜 중요해. 두 번째 무슨 원이야? 야,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다? 그치? 그럼 1대1 대응이면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겠지. 그지? 아까 같은 그 그지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하자고. 아주 노멀한 경우에라면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았을 거야. understand? 그렇다면 함수가 만약에 증가라면 아주 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제하는 거야. 증가라면 증가함수였다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놈이었다면 100%야. 전부 어디에 있는 거야? 증가라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면 그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예외 없이 어디에 다 있어야 된다.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슬슬 찝찝해지지 또? 그러면 이 새끼 감소라면 아니라는 얘기네? 그지? 함수가 감소라면 y 퀄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리해볼까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 퀄 x 위에 있을 거야. 특히 함수가 증가라는 게 결정이다. 증가라는 걸 알게 됐다면 다른 예외는 없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y 퀄 x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쌍놈 것이 감소면 y 퀄 x 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놈이 있을 수 있다고. 영 찝찝해지지 또? 계속해서 찝찝해져. 그 새끼가 뭐냐고 시작. 그 새끼가 어떤 새끼냐고.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함수가 이런 거야. 원래 함수의 f1에서의 값을 찾아봤더니 3이 된 거야. 오케이? 그 함수가 f3일 때, 즉 3일 때 함수값을 찾아봤더니 1이 된 거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려면 100% 감소지. 왜? 1에서 3으로 x값을 키웠더니 함수값은 3에서 1로 줄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증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감소 함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다면 이 둘을 가지고 이 두 점에서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게. 그럼 f 인버스라는 놈에다 3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죠. 괜찮아? f 인버스라는 놈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잖아. 이해되고 있어 여기까지?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거냐면 이 f라는 놈은 원래 함수잖아. 원래 함수도 어디를 지나? 1,3도 지나고 3,1도 지나고 있지. 괜찮아? 근데 역함수라는 놈도 어디를 지나고 3,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고 1,3이라는 점도 지나고 있다고. 오와 이 새끼 봐라. 만나버렸죠 두 점에서. 얘는 x좌표하고 y좌표가 뭐가 같지가 않은 놈이잖아. 같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y 퀄 x 위에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놈, 이상한 교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생기는 거겠지. 그 존재하는 점, y 퀄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야? 원래 함수가 a라는 점에서 뭘 지나고 b라는 점을 지나고
B라는 점에서 뭘 지나줄 때? A를 지나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은 증가함수에서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증가함수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뭐까지 간 거야? 연례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역함수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몇 개만 풀어